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는 추리소설의 대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 1859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합리주의와 탐구정신이 각광받는 동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갑자기 팽창해버린 도시에서 집 없는 빈민과 창녀들이 떠돌고 잭 더 리퍼 같은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시괴담과 비합리적인 미신이 동시에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공포와 미신의 실체를 끈기 있게 파헤치는 탐정 캐릭터 셜록 홈즈는 합리적 사고를 상징하는 인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코난 도일은 원래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20대 후반에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첫 소설 주홍빛 연구를 써서 큰 성공을 거두자 의사라는 본업을 때려치우고 작가로 전격 활동하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4편의 장편과 50편의 단편을 발표하게 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스커빌 가문의 개에는 옛부터 바스커빌가 사람들을 해치려 하는 무서운 개가 있다는 맹목적인 미신과 그 미신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냉정한 이성이 강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신과 이성이 팽팽히 대결하는 이야기를 만나러 19세기 영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영국 데번셔의 대영지를 소유한 바스커빌가 사람들 사이에는 가문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개가 황야를 떠돌고 있다는 흉흉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은 아름다운 마을 농부의 딸을 납치하려 했는데 그녀가 도망치다 계곡 아래로 떨어져 죽음을 맞았고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개가 그들의 조상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바스커빌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문에서는 그들을 뒤쫓는 무서운 개가 있으니 악의 기운이 강해지는 어두운 밤에는 절대 황야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바스커빌 저택에서 집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찰스 바스커빌 경 역시 이 가문의 저주를 굳게 믿으며 밤에는 절대 혼자 황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는 저택의 산책로로 산책을 나갔다가 집사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이웃이자 찰스경의 주치의인 모티머 박사가 급히 옵니다. 산책로 중간 지점에는 황야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이 있었는데 찰스경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머물렀던지 담뱃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지점을 지나고 나서는 마치 뒤꿈치를 들고 황급히 뛴 것처럼 발자국 모양이 변해 있었습니다. 몸에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지만 얼굴은 거의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일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죠. 찰스경이 평소에 지병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인은 자연사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모티머 박사는 뭔가 마음이 찜찜했는데 찰스경의 시신 옆에 커다랗고 선명한 개 발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경이 자식이 없던 탓에 바스커빌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그의 조카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상속되고 모티머 박사는 그를 마중하기 위해 런던으로 갑니다. 그런데 런던에 온 헨리 경은 호텔에서 인쇄된 글자들이 오려 붙여진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삶과 정신이 가치가 있다면 황야에 가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에 꺼림칙했던 모티머 박사와 헨리 경은 명탐정으로 소문난 셜록 홈즈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건을 의뢰합니다. 셜록은 편지를 보자마자 인쇄된 글자들의 독특한 서체는 타임즈 신문의 사설에 쓰이는 서체임을 알아보고 어제 날짜의 타임즈지 사설에서 편지의 단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쓰여진 장소는 호텔일 거라고 확신하죠. 수신인을 적은 편지 봉투에서
잉크를 여러 번 다시 찍어 쓴 흔적이 보였는데 이는 잉크병에 잉크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호텔의 잉크병이 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즈는 심부름꾼을 시켜 근처 호텔의 종이 쓰레기를 뒤져 사설이 오려져 나간 어제자 타임스지를 찾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호텔들은 이미 종이 쓰레기를 모두 태워버린 뒤였습니다. 한편 셜록은 헨리경에게 누군가 뒤를 밟는다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냐고 묻고 헨리경은 낡은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답합니다. 셜록은 일단 의뢰인들에게 호텔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자 두 사람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뒤를 밟습니다. 그러다 길 건너편에서 검은 콧수염을 한 남자가 마차에 탄 채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고 마차를 뒤쫓습니다. 하지만 마차는 재빨리 달아나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셜록은 바스커빌 저택으로 향하는 헨리경에게 자신의 조수 왓슨을 붙여줘 보호하게 하고 왓슨에게는 저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편지로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왓슨은 헨리경 일행과 함께 드넓은 황야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부는 데번셔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는 최근 근처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죄수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 소총을 든 군인들이 곳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음산한 바스커빌 저택에서는 검은 콧수염을 가진 집사 베리모어가 일행을 맞아주고 왓슨은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그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다음날 왓슨은 혼자 마을을 산책하는데 채집통을 든 이웃 남자 스테이플턴이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자신은 북쪽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망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고 자연을 좋아하는 여동생과 함께 식물학과 동물학에 빠져 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곤충을 잡으러 뛰쳐나간 사이 갑자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오솔길 사이로 불쑥 나타나 돌아가세요. 지금 바로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스테이플턴의 여동생이었는데 왓슨이 바스커빌가의 헨리경인 줄 착각하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왓슨이 왜 그런 경고를 했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은 바스커빌가의 개에 관한 전설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을에서는 이따금 음산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헨리경을 공포에 떨게 하고 가문을 쫓는 무시무시한 개가 나타났다고 믿게 만듭니다. 왓슨과 헨리경은 어느 날부터 집사인 베리모어가 새벽마다 복도 끝의 빈방에서 황야의 누군가와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빈방에 있던 그를 급습해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리모어 부인이 나타나 최근 탈출한 죄수가 자신의 동생인데 남편이 창가에서 불을 밝혀 동생에게 음식을 마련했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황야에서 동생이 촛불을 밝히면 음식을 거기로 가져달라는 신호였던 거고요. 그 즉시 헨리경과 왓슨은 황야의 불빛을 따라 죄수를 잡으러 갔다 놓치고 마는데 이 와중에 왓슨은 근처 바위산에서 키가 큰 낯선 산의 형상을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자가 런던에서와 같이 헨리경을 미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직감합니다. 한편 베리모어는 황무지로 달아난 처남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왓슨과 헨리경에게 고마움을 느껴 찰스경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습니다. 찰스경이 죽은 날 아침 LL이라는 머리 글자 이름을 가진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찰스경이 벽난로에 태운 편지 조각에서 10시에 쪽문으로 나와주세요 라는 글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베리모어는 찰스경의 여자 문제가 걸려있는 듯해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즉 찰스경은 밤 10시에 저택 쪽문에서 LL이라는 머리 글자 이름을 가진 여인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한편 며칠 전 바위산 위에 나타났던 낯선 사내의 정체가 궁금했던 왓슨은 어느 날 황야에서 낯선 심부름꾼 아이의 행적을 추적하다 뜻밖에도 낯익은 남자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는 바로 셜록이었습니다. 셜록은 명탐정으로 소문난 자신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면 범인이 몸을 사리게 될까봐 왓슨을 비롯한 최측근들까지 자신이 런던에 남아있다고 믿게끔 속이고 이곳에 숨어 심부름꾼 아이를 부리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던 것입니다. 셜록은 왓슨에게 자신이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스테이플턴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실제로는 그의 부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왓슨이 이에 깜짝 놀라자 셜록은 예전에 스테이플턴이 왓슨에게 자신이 북부지방에서 학교를 운영했다고 말한 데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셜록이 경영난에 허덕이던 북부지역 학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해보니 학교를 운영하던 반들러 부부가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부부는 스테이플턴 남매와 생김새가 일치했다고 말하죠. 셜록과 왓슨은 근처 마을에 머릿글자가 LL인 로라 라이언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녀를 찾아가 추궁한 끝에 총각 행세를 했던 스테이플턴이 그녀가 폭력 남편과 이혼하면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찰스경에게 이혼 자금을 부탁하는 약속을 잡는 편지를 쓰게 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스테이플턴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게 해 그녀는 자신은 끝내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스테이플턴이 범인임을 확신한 셜록은 스테이플턴의 저녁 식사 초대에 가는 헨리경에게 스테이플턴과의 갈 때는 마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혼자 걸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셜록과 왓슨은 헨리경이 스테이플턴가를 나와 혼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 스테이플턴가의 집 쪽에서 암사자만큼 거대한 번쩍이는 사냥개가 입을 벌리고 나타나 헨리경을 뒤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폭한 개가 공포에 질린 헨리경을 덮치는 순간 홈즈와 왓슨이 동시에 총을 쏴서 개를 쓰러뜨리는데 개의 털에는 누군가가 묻혀둔 듯한 형광빛 반죽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행은 사냥개를 풀어놓은 스테이플턴을 뒤쫓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지만 그는 이미 황야의 총소리를 듣고 달아난 뒤였고 헨리경에게 신변의 위험을 경고하려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후 묶여있던 스테이플턴 부인은 남편은 늪지대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광산 안에 개를 숨겨두고 키웠고 지금도 그 광산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일행은 서둘러 그의 뒤를 쫓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에서 늪에 빠져 죽은 뒤였죠. 나중에 런던의 사무실로 돌아온 셜록은 왓슨에게 사건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줍니다. 스테이플턴은 바스커빌 가문의 자손으로 찰스경의 남동생이 남미에서 남몰래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스테이플턴은 남미에서 결혼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 학교 사업을 시작했지만 학교는 운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게 되죠. 그러자 그는 바스커빌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 재산을 차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찰스경에게 접근하고 아름다운 부인을 미끼로 쓰려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스커빌가 사람이라고 밝히면 나중에 재산 상속을 위해 찰스경을 죽였다고 의심을 살 수 있어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이를 저지른 후 영국을 떠나 남미에 있는 영국 관청에 가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재산을 차지할 작정이었죠. 그는 찰스경이 바스커빌가의 저주얘기에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런던에서 가장 힘이 세고 포악한 사냥견을 사서 사람들 몰래 늪지대에 버려진 광산에서 키웁니다. 그는 부인을 시켜 찰스경을 유혹해 죽이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근처 마을에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조종해 찰스경을 약속 장소로 꿰어내고 약속 장소에 사냥개를 등장시켜 심장이 약한 찰스경을 놀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인 모티머 박사가 바스커빌가의 상속인이 된 헨리경을 런던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수염변장을 한 채 마차를 타고 헨리경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는 개에게 헨리경의 냄새를 맡게 나중에 쫓게 하려고 호텔에서 헨리경의 낡은 구두도 훔쳤었죠. 그리고 남편의 음모를 알았던 부인은 헨리경에게 경고하기 위해 호텔에서 남편 몰래 신문에서 오려낸 종이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공포에 휘둘리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과 공포의 실체를 밝히려는 인간의 강인한 마음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